저는 항상 안정적인 직업과 약간의 평화를 누리며 단순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성실함과 규율의 가치를 배웠고, 아버지는 제게 용접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저는 제 기술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과 삶을 함께 나눌 사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던 수진이었고, 저는 그녀가 제 평생의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인생은 항상 당신을 놀라게 하는 법입니다. 우리의 관계는 낙관적인 큰 꿈으로 시작되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일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시외에서 제가 번 돈으로 대학에 다니는 동안 저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곧 우리 결혼 생활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고속도로를 운전하며 라디오를 켜고 있었는데 저는 수진에 대한 기억과 일어났던 모든 나쁜 일들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UFO에 관한 토크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저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그녀를 버린 것뿐만 아니라 배신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수진과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 연인이었고 사랑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결혼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돈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결코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용접공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용접 학교를 쉽게 통과하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수중 용접도 했고 수진이 대학에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돈을 벌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시내의 큰 법률 회사에서 법률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도망쳐야 했을까요? 왜 저는 한밤중에 고속도로에 있었을까요? 모든 것은 제가 결혼한 여자와 한 친구의 나쁜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수지는 한때 매우 친절했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부모님이 제가 파산할 것이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대학 학비를 내주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과소평가했고 저 덕분에 빚 없이 졸업했습니다. 모든 것은 그녀가 맥마스터 앤 프레드릭스에서 일하기 시작한 후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그러다 동료들이 그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그들과 어울렸고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곧 일주일에 2번, 심지어 우리의 데이트 밤인 금요일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 언급했을 때 그녀는 무시하며 우리가 토요일에 놀 수 있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밤 외출은 더 길어지고 늦어졌고 그녀의 전화는 더 많아졌습니다. 전화는 곧장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침내 어느 토요일 아침 저는 그녀와 마주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늦은 밤 외출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다른 사람과 데이트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부인하며 술을 마신 후에 가볍게 식사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멈춰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동의하며 몇 주 동안 금요일에 외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든 것이 개선되는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옛 습관으로 돌아갔습니다. 의심스러워서 저는 그녀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그녀의 휴대폰의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는 그녀를 한 술집까지 추적했습니다. 안에서 저는 그녀가 한 남자를 포함한 그룹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을 정도로 너무 친근했고, 제가 묻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뺐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인 민수가 일어나 자기소개를 하며 수진과 함께 일한다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을 제외한 모든 그룹이 킥킥 웃었습니다. 민수는 저를 위협하려고 제 손을 꽉 쥐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꽉 쥐었고 그가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고 놓아줄 때까지 세게 쥐었습니다. 당신 아내와 춤을 추려고 했는데 괜찮을까요? 그가 손을 비비며 말했습니다. 저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정말?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이것이 더 많은 것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제 아내이고 제가 지켜볼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라고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춤을 추러 일어섰고 저는 민수의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흩어지는 동안 맥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소유하지 않았어요. 제 옆에 있던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를 소유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은주입니다. 저는 수진을 멘토링하고 기본적인 것을 가르쳐 주었죠. 그렇죠? 그래서 은주 씨, 당신은 누구길래 저에게 결혼에 대한 조언을 하는 거죠? 제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친구이고 제가 말했듯이 그녀를 멘토링하고 있어요. 파트너들은 모두 그녀를 좋아하고 그녀는 잠재력이 있어요. 저는 그녀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수진에게 무엇을 먹이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남편이고 만약 우리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제가 알아야 합니다. 현수 씨, 수진은 시야를 넓혀야 해요. 은주 씨는 그녀가 대학 시절부터 당신만 알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날개를 펴야 해요. 날개를 펴야 한다고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무례하게 굴 필요는 없어요. 은주 씨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네, 아마 그녀는 다른 것들을 탐색해야 할지도 몰라요. 결국 당신에게 이득이 될 거예요. 오, 정말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가져다 줄 몇 가지를 배울 수도 있어요. 당신도 출장 갈 때 누군가와 데이트하고 있겠죠? 아니요, 은주 씨. 저는 일하러 가서 돈을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수진을 사랑하고 결코 그녀를 상처 주지 않을 거예요. 아마 당신도 시야를 넓혀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녀가 비웃었습니다. 저는 제 서약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수진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반지를 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2번 결혼했나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맞춰볼까요? 당신이 바람을 피웠군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수지는 이미 연인이 있고 당신이 그것을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은주 씨는 킥킥 웃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민수와 수지는 댄스 플로어에서 돌아왔고 저는 일어나서 수진이 저와 은주 씨 사이에 앉도록 했습니다. 민수가 그녀 옆에 앉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앉지 않았습니다. 즐거워 보였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용접공이라고요? 용접공이 요즘 얼마를 버는데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시간당 15영원이요. 사실 저는 35영원 이상을 벌고 수중에서 일하면 더 많이 벌었습니다. 저는 또한 수진의 대학 학비도 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빚을 갚고 있는 건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다 갚았기 때문에 그녀는 빚이 없어요. 저 새 토요타도 제가 사줬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용접공이 그렇게 많이 버는 줄은 몰랐네요. 하지만 출장 갈 때 여자친구가 많겠네요? 그가 제 팔꿈치를 툭 쳤습니다. 아니요, 저는 멀리 갈 때 하루에 16시간 일해요. 저는 항상 제 서약을 지켜요. 제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비웃었고 저는 이 대화가 어디로 가는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차 가져왔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응, 좋아. 나는 충분히 즐겼어. 집에 갈게. 너도 곧 올 거라고 생각해. 저는 일어나서 차가운 맥주 잔을 민수의 무릎에 쏟았습니다. 어이쿠, 미안. 바지 갈아입으러 가는 게 좋겠어. 민수는 화가 나서 서 있었지만 제가 그에게 경고하자 진정되었습니다. 현명한 행동이야. 제가 수진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같이 갈래? 바로 뒤따라갈게.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는 저를 노려보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떠났습니다. 수지는 저보다 몇 분 후에 집에 도착했고 그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뭐야? 당신이 저를 창피하게 했어요. 제가 당신을 창피하게 했다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를 감시하고 있었나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맥주 마시러 갔다가 당신과 친구들을 봤을 뿐이에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죠. 만약 누군가 창피해야 한다면 그건 저예요. 제 아내가 어떤 남자와 순진한 여학생처럼 행동하고 결혼 반지를 끼지 않은 것을 보는 것은 제가 당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그래요? 그녀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 아니죠. 저는 단지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할 뿐이고 민수와 가장 많이 일해요. 은주 씨는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저를 멘토링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조언도 포함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춤추는 동안 은주 씨는 제게 당신이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어요. 제가 그것이 다리를 벌리는 것을 의미하는지 물었고 그녀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해봐, 수진. 바람 피운 적 있어? 아니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결코 그것을 용서할 수 없어요. 은주 씨가 말했어요. 당신이 떠났을 때 바람을 피울 거라고요? 아니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6학년 때부터 알았어요. 제가 불충실한 적 있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상처 줄 수 없어요. 저는 하루에 16시간씩 열심히 일해요. 제 월급 명세서 받잖아요. 네, 알아요. 그러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항상 당신을 지지했고 차를 사주고 청구서를 내주고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어요. 은주 씨에게 더 이상 조언하지 말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그녀는 불륜 때문에 2번이나 이혼했어요.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나 민수를 믿지 않아요. 그들은 무언가를 꾸미고 있고 당신이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냥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할 뿐이에요. 당신과도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다시 남편과 어울리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녀가 팔로 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 내가 원했던 건 3가지뿐이었어. 너와 결혼하고 최고의 용접공이 되고 너와 가족을 이루는 것.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 2가지는 이미 가졌네. 이제 3번째 차례야. 제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우리는 그날 밤 남은 시간을 안방에서 보냈고 몇 달 동안 모든 것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금요일에 집에 있었고 저는 그녀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했으며 수진이 옳은 일을 할 것이라고 믿으며 은주 씨나 민수를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금요일 저녁 저는 집에 와서 집이 어두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단지 식탁 위에 촛불이 깜빡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라자냐 굽는 냄새를 맡았고 수진이 무언가 특별한 것을 계획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탁은 우리의 가장 좋은 도자기로 차려져 있었고 제가 돌아섰을 때 저는 그녀가 제가 본 것 중 가장 짧은 드레스 중 하나를 입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다리를 돋보이게 했고 그녀는 제가 그것을 매우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드레스는 거의 아무것도 가리지 않았고 완전히 등이 파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로 저를 감싸고 깊게 키스하며 물었습니다. 보이는 게 마음에 들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좋아. 오늘 밤은 아주 특별할 거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놀라움이야. 당신은 씻고 와. 내가 설거지를 마친 후에 저녁을 준비할게. 제가 돌아왔을 때 라자냐가 차려져 있었고 와인이 따라져 있었고 수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녀와 라자냐 중 누가 더 예쁜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2가지 모두 즐기기를 바라요.
식사 중에 저는 이상하고 어지러운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혼란스러워서 저는 수진을 보았고 쓰러지기 전에 거의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옷이 벗겨진 채 우리 침실의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제 팔과 다리는 케이블 타이로 묶여 있었고 허리 주위에는 이상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화가 나서 저는 소리쳤습니다. 수진, 무슨 일이야? 수진이 들어왔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주 씨도 함께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 의자에서 풀어줘. 제가 요구했습니다. 은주 씨는 침착하게 아니요. 당신 아내가 시야를 넓히는 것을 보기 위해 그대로 있는 것이 좋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약에 취하게 하고 묶었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네, 은주 씨가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당신이 동의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약에 취하게 했어요. 이제 당신은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화가 나서 수진을 보았습니다. 이 일에 동참했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 미안하지만 은주 씨는 단지 성관계일 뿐이라고 말했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고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그건 사실이 아니고 너도 알잖아. 내가 불륜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잖아. 그리고 나를 묶은 이건 뭐야? 그건 당신이 누구를 책임지고 있는지 상기시켜주기 위한 세장이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장 풀어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이야. 제가 경고했습니다. 은주 씨가 다가와 제 입을 막았습니다. 내 아내가 다른 사람과 즐기는 동안 조용히 해야 해. 저는 그녀가 제 입을 막는 것을 막기 위해 머리를 흔들려고 했지만 아무리 몸부림쳐도 의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은주 씨는 일어나서 문으로 갔고 민수와 수진의 사무실에서 온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패배자가 준비된 것 같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는 협조적이지 않아. 은주 씨가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저를 때렸습니다. 저는 얼굴을 세게 맞았고 다시 입에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를 다치게 하지 마. 약속했잖아. 내 바지를 망친 것에 대해 그에게 빚이 있어. 이제 그는 내가 그의 아내와 잠자리를 갖는 것을 지켜봐야 할 거야. 그는 수진의 드레스를 찢었습니다. 팬티도 벗어. 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그것들을 벗어서 민수에게 주었고 그는 냄새를 맡은 후 저에게 던졌습니다. 수진은 무릎을 꿇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민수에게 구강성교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분노로 떨었지만 민수와 은주 씨는 그냥 웃었습니다. 내 아내는 이걸 잘하네.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수진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겼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너를 보는 걸 견딜 수 없겠어. 그렇지? 은주 씨가 모든 것을 촬영하며 물었습니다. 인정해. 그녀가 재촉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 일을 마쳤을 때 민수는 그녀를 메인 이벤트를 위해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말했고 저는 수진이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눈을 감았습니다. 내 남편보다 낫지? 민수가 물었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오, 네, 훨씬 낫죠. 바로 그 순간 그녀에 대한 제 모든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남자가 아내를 다른 사람과 함께 보는 것에 흥분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제가 느낀 것은 혐오감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음 1시간 동안 그것을 했고 은주 씨는 모든 것을 촬영했습니다. 그들이 끝났을 때 민수와 다른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즐겨. 그들은 저를 비웃고 웃었고 그러다 수진과 은주 씨를 옆으로 밀고 제 얼굴에 소변을 보았고 제 얼굴 전체를 덮었습니다. 수진이 웃었을 때 저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몸을 숙이고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면 내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줄게. 이제부터 내 아내는 내 거야.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그들이 떠난 후 은주 씨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마.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질 거야.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그를 풀어줘. 수지는 입마개를 풀고 케이블 타이를 잘랐고 새 장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지만 제가 그녀를 가로막고 붙잡았습니다. 저는 옷을 벗고 112에 신고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녀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교환원에게 폭행과 불법 감금에 대해 알렸습니다. 수지는 당황해서 전화기와 열쇠를 뺏으려고 했지만 제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아무데도 못 가. 제가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고소하지 마세요.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를 믿으세요. 감옥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옷 입어. 경찰이 곧 올 거야. 민수랑 은주 씨 모르잖아. 그들이 널 찾아올 거야. 그녀가 경고했습니다. 옷 입어. 제가 반복했습니다. 수지는 제 결심을 느끼고 조용히 옷을 입었습니다. 제 주머니에 있는 전화기가 진동했고 그것은 은주 씨의 문자였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괜찮아. 그는 기쁘지 않지만 알아서 해결할 거야. 라고 답장했습니다. 저는 은주 씨가 믿기를 바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냈고 그들은 즉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한 경찰관이 제 진술을 받았고 구급차를 부르고 제 얼굴에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다른 경찰관은 침실에서 수진과 이야기했습니다. 밖에서 상의한 후 그들은 돌아왔고 수진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갔습니다. 제발 저를 체포하지 마세요. 그냥 장난이었어요. 라고 울며 간청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습니다. 구급차와 함께 더 많은 경찰관이 도착했습니다. 한 여성 경찰관이 수진을 데리고 갔고 제 진술을 받은 경찰관은 그녀가 불법 감금과 성폭행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투여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혈액 및 소변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증거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동의했습니다. 보호 명령도 신청해야 합니다. 그가 검사실 변호사의 명함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그녀가 병원에서 저를 만날 겁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하고 구급대원들과 함께 갔고 그들은 가는 길에 저를 간단히 검사했습니다. 병원에서 그들은 저를 검사했습니다. 그들은 검사를 위해 샘플을 채취하고 진통제를 주었습니다. 제가 긴장을 풀기 시작했을 때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아닌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보조검사인 이은정입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더 좋았던 적도 있지만 괜찮아요. 그녀는 상황을 요약하며 은주 씨와 다른 남자가 체포되었지만 그들의 회사의 영향력 때문에 풀려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해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요. 하지만 보장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아마 제가 이 일에 맞서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월요일까지 감옥에 있을 겁니다. 지금은 아내와 함께 지낼 생각이 아니라면 이혼 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아니요, 저는 그녀와 끝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파트가 이제 범죄 현장이기 때문에 하룻밤 동안 구금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제가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물었고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저는 잠이 들었고 그들이 저를 개인실로 옮겼을 때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모님이 방문하셨고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니?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와 이혼할 거야. 좋아. 그렇게 해. 그는 저에게 변호사를 찾아주겠다고 제안했고 제가 퇴원하면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동의했습니다. 그러다 수진의 부모님이 오셨고 그녀가 한 일에 대해 충격과 부끄러움을 느끼셨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제가 그녀와 이혼할 것인지 물었고 저는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지낼 곳이 필요하다면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의 이해에 감사했습니다. 작별 인사를 한 후, 수진의 부모님은 몇 시간 후에 떠났습니다. 의사가 저를 검사하고 퇴원을 허락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고 부모님은 서류 작업이 끝날 때 맞춰 도착했습니다. 간호사의 지시가 끝난 후 그들은 저를 휠체어에 태워 차로 데려갔고 우리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제가 문까지 가는 것을 도와주었고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가 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집 안에서 저는 그곳이 경찰에 의해 수색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또한 자동 응답기에 죽은 고기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화번호는 개인 번호였고 다시 들어보니 직접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화 로키의 녹음이었습니다. 그러다 초인종이 울렸고 엿보기 구멍을 통해 제가 민수를 만났던 밤에 본 낯익은 갈색 머리 여자를 보았습니다. 저는 전화기 카메라를 켜고 여전히 문고리를 잠근 채 문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문을 살짝 열면서 물었습니다. 김현수 씨. 부드러운 여성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저예요. 그리고 저는 박소영입니다. 당신 아내와 함께 일하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혼자 계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는 문고리를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소영 씨?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불안함을 알아차리고 말없이 그녀는 제게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봉투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장갑 한 켤레를 가져왔습니다. 안에 있는 것에 지문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고 뒤로 손이 묶인 채 죽은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누구죠? 제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남편, 민규예요.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나요? 네. 하지만 그들은 자살로 결론 내렸어요. 저희가 일하는 회사는 영향력이 있어서 경찰력의 일부와 몇몇 판사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민수가 이 일과 관련이 있나요? 제가 생각의 파급 효과를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지만 그가 명령을 내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 아직도 거기서 일하는 거죠? 제가 다그쳤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단지 법률 비서가 아니었군요. 그렇죠? 제가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물었습니다. 아니요, 제 남편이 반격하려고 했고, 그는 대가를 치렀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 일을 하기 위해 머물러야 했군요? 네, 기본적으로 저는 변호사와 그들의 고객들을 위해 거기에 있었어요. 은주 씨는요? 제가 이제 사건들을 연결하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포주와 같았어요. 그녀가 우리를 배정했죠. 수지는요? 제가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손질되고 있었어요. 그렇죠? 소영 씨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 숨겨진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잡지에서 오려낸 글자로 멀리 떨어져 있어라. 또는 이것이 당신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거 읽어봤어요? 제가 소영 씨에게 쪽지를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늘 아침에 제 아파트로 직접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 배달되었어요. 검사에게 증언하고 싶으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살고 싶어요. 당신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특히 은주 씨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지 못해요. 회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알고 있나요? 제가 심각성을 가늠하기 위해 물었습니다. 경영진 수준의 모든 사람들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이걸 제게 가져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영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수지는 당신을 가진 게 행운이었어요. 그녀가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하고 그녀를 문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저는 소영 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보았고 아무도 감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기 위해 길을 훑어보았습니다. 안전해지자 저는 문을 잠갔습니다. 봉투 안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수진과 이혼할 계획이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더 심각해졌고 민수와의 일을 처리한 후에는 수진이 죽음의 신이 빨리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저는 보던 비디오를 멈추고 전화기를 들어 은정 씨의 개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정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최은정입니다. 그녀가 대답했고 저는 재빨리 봉투 안의 음성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즉시 가져오세요. 그녀가 급하게 말하며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잠시 도시를 떠나야겠다고 결심했고 며칠 동안 짐을 싸고 수진이 저를 가두는데 사용했던 고기 3장을 가져와 모든 것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저는 또한 몇 가지 기본적인 용접 도구를 챙겼고 상사에게 휴가를 요청하자 그는 제가 휴가가 많이 남았다며 동의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단단히 잠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은정 씨의 아파트로 차를 몰았고 30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쪽지 안의 사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비디오도 있어요. 배달해준 여자와의 대화 중에 제가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녀는 제가 비디오를 켰다고 말했고 그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설명해주네요. 사본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녀가 제 휴대폰에서 비디오를 복사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주머니에 있는 수진의 휴대폰을 기억하고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게 뭐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수진의 휴대폰이에요. 민수가 저를 공격한 날 밤에 가져왔어요. 유용한 것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누군가에게 확인해 보라고 할게요. 그녀가 말을 멈췄습니다. 만약 소영 씨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마 주 정부나 연방 당국에 알려야 할 것 같아요. 우리는 지역 경찰을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저를 보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잠시 도시를 떠날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려줘. 알았어. 그렇게 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디로 갈지 확신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많은 현금을 인출했고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지 항상 경계했습니다. 처분된 남자의 이미지가 저를 괴롭혔고 제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늦은 밤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편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 형, 나 현수야. 현수야, 무슨 일이야? 좀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며칠 형네 집에 머물러도 될까? 물론이지 친구야. 맥주 6캔 사와. 곧 보자. 안도하며 저는 길을 떠났고 편의점에 들러 맥주, 얼음, 커피를 샀습니다. 저는 또한 철수 형이 고마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위해 담배 몇 갑을 샀습니다. 어쨌든 그는 저를 잠시 재워줄 것이었으니까요. 박철수는 저보다 15살 정도 많았고 아버지와 함께 일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났고 그는 제게 형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의 아버지는 조선소에서 수년간 일한 후 중피종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동생인 수연은 1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어머니를 돌보았습니다. 저는 수연을 한동안 알고 있었고 그녀는 예쁘고 귀여운 이웃집 소녀였지만 우리는 친남매처럼 가까웠습니다. 저는 그녀를 오랫동안 보지 못했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철수는 일찍 결혼했지만 아내가 동료와 바람을 피운 것을 발견한 후 이혼했습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고 현재 그와 함께 사는 수연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2시 30분경에 철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짐을 가지고 나와 현관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맥주 가져왔으면 좋겠네. 그가 농담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담배를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잠옷을 입은 아름다운 금발 여자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매력적인 금발 아가씨는 누구지? 제가 놀렸습니다. 누군지 알잖아. 바보야. 그녀가 반박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더 성숙하고 몸매가 균형 잡혔고 제가 기억하는 소녀와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수연아, 너 맞아? 응, 천재야. 이렇게 일찍 여기는 웬일이야? 수진이 쫓아냈어? 꼭 그렇지는 않아. 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며 제 멍든 얼굴을 알아차렸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미안해, 현수야. 무슨 일 있었어?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맥주 한 캔 가져와서 얘기해봐.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맥주 3캔을 가져와 그들에게 건네며 수연의 나이를 놀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가운손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웃었고 그러다 모든 것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진, 은주 씨, 민수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소영 씨와의 만남 비디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망연자실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젠장, 철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들이 네가 어디 있는지 알아? 아닌 것 같아. 아무도 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좋아, 우리는 이 언덕 위에 있고 누가 오는지 볼 수 있을 거야.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가져온 총 아직 가지고 있어. 총 쏘는 법 기억나? 네, 하지만 그 이후로 무기를 만져본 적 없어요. 걱정돼. 연습하러 뒤뜰로 데려갈게. 수연이도 꽤 잘 쏴. 그가 비웃으며 말했고 수연은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네가 여기 있는 거 알아?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보조 검사에게는 알려야 해요. 가는 길에 여기 오기로 결정했을 뿐이에요. 내일 아침에 내 부모님께 전화할게. 추적 장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화기를 끄고 배터리를 빼.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끄고 배터리를 뺐습니다. 수진의 재판은 월요일이지? 수연이 물었습니다. 네, 검사는 보석 없이 그녀를 구금하기를 바라지만 소영 씨가 저에게 말한 것을 근거로 하면 확신할 수 없어요. 원하는 만큼 오래 여기 있어도 돼.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일자리가 있지만 그냥 있어. 고맙습니다. 2주 휴가를 낼 계획이니 그때쯤이면 모든 것이 안정되기를 바라.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봐. 철수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철수는 수연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가 너를 바쁘게 할 거라고 확신하지만 너는 우리 손님이야. 내 가족은 항상 우리에게 잘해줬으니 긴장을 풀고 시골 공기를 즐겨. 수연은 하품하며 일어섰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식사해야겠어. 오믈렛이랑 감자튀김 좋아했으면 좋겠네. 그녀가 저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작별 인사를 흔들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은 후 철수와 저는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결혼해서 아이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은 적이 없어. 몇 명과 데이트했지만 아무도 비교가 되지 않았어. 언제나 그랬어. 제가 물었습니다. 철수는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너? 그녀가 항상 너를 좋아했어? 제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네, 그게 그녀가 결코 결혼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야. 수진 때문이라고 말했잖아. 정말이야? 심지어 잠꼬대로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들었어. 그 정보는 좀 과하네. 제가 약간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그냥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언제부터 그렇게 예뻤어? 제가 고개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예뻤어. 너는 그냥 수진에게 눈이 멀었을 뿐이야.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 만약 두 사람이 사귀게 된다면 괜찮아. 단지 그녀를 상처 주지 마. 그녀는 오랫동안 너에게 감정이 있었어. 저는 수진과 끝났어요. 제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좋아. 단지 그녀를 오해하게 만들지 마.
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저와 철수는 담배를 피우고 잠자리에 들었고 저도 바로 뒤따라 잠이 들었습니다. 머리를 베개에 대자마자 저는 수연이 일어나 라고 부르는 소리에 깨어났습니다. 8시 30분이었습니다. 아침 일과를 마친 후 저는 재빨리 샤워하고 옷을 입었고 결혼 반지를 빼서 화장대 위에 놓았습니다.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수연은 짧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채 아침 식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멋져 보였고 저는 왜 그것을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궁금했습니다. 냄새 좋다. 제가 말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 준비됐어. 피칸 버터 아이스크림 먹을래? 마음껏 먹어. 조금 남겨둬. 우리를 위해. 그녀가 말하고 윙크했습니다. 저는 차 한 잔을 따르고 신문을 읽고 있는 철수 옆에 앉았습니다. 좋은 아침. 제가 말하자 그는 뉴스에 계속 집중하며 대답했습니다. 변호사가 체포된 것에 대한 기사가 있어. 내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저는 기사를 힐끗 보았지만 자세한 내용이 많지 않아서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수연이 아침 식사를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 훌륭해. 제가 한 입 베어 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철수는 일어섰습니다. 잠시 시내에 다녀올게. 검사에게 전화해야 하면 집 전화 써.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에게 목록을 건넸고 그는 떠났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설거지 도와줄까?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고맙게 받을게. 그녀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수연이 테이블을 치우는 것을 도왔고 그녀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그녀는 저에게 수건을 던져주었습니다. 반지를 안 꼈네. 정말 그녀와 이혼할 거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나는 불륜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고 진심이었어.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녀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기계가 남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럼 너는? 너는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아. 아마도.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내 인생에 특별한 사람 있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있어. 하지만 그는 이미 연인이 있어. 게다가 부모님을 돌봐야 했어. 제가 약간 슬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들었어. 그녀가 동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돕기 위해 웨이트리스로 일했고, 어머니가 심하게 아팠을 때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집에 전적으로 있었어.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미안해, 걱정 마. 후회하지 않아. 내가 그 나이가 되면 누군가 곁에 있어주기를 바랄 뿐이야. 그녀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집을 팔아야 했어. 철수야, 들어봐. 저는 남겨졌고 그 이후로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가 대학에 가라고 제안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왜?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저는 독립하고 싶었어요.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있고 저녁에는 경영 수업을 듣고 있어요.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좋아, 철수. 그가 여전히 자신의 제작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가 저에게 회계 부분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나요? 제가 웃었습니다. 네, 그는 이 근처 사람들을 위해 맞춤형 작업을 하고 있고 꽤 많은 돈을 벌어요. 그의 꿈은 그의 가게에서 전일제로 일하는 거예요. 아마 가게 보여줘.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멋지네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했고 저는 처음으로 그녀를 정말로 감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뭘 보고 있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놀리지 마. 놀리는 거 아니야. 네가 한 모든 것, 부모님을 돌보고
스스로 교육받은 것을 존경해. 더 일찍 알아차렸으면 좋았을 텐데. 아, 당신은 수진에게 눈이 멀었었죠. 그녀가 말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당신 말이 맞아요. 저는 접시가 깨끗해졌다는 것에 동의했고, 수연은 손을 말리고 단호한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너를 이용했어. 그녀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나는 몇 년 전에 그녀를 꿰뚫어 보았어. 그녀가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너를 소나귀에 쥐고 있었어. 수현이 약간의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했던 건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뿐이었어. 제가 작게 말하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어디로 데려갔는지 봐. 그녀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그녀는 학위, 세차,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내 돈으로 얻었고, 그녀가 너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그녀는 너를 배신했어. 그녀가 감옥에 있어서 기뻐. 만약 그녀가 여기 있었다면 내가 그녀를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거야. 너도 그럴 거라고 믿어. 제가 분위기를 가라앉히려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팔짱을 끼고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한 가지 알아야겠어.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녀에게 돌아갈 거야? 제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은 없을 거야. 좋아. 그녀가 분명히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그녀가 그것만 기억해. 예고 없이 수연은 티셔츠를 벗어 옆으로 던졌고 처음으로 제 앞에서 그녀의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옷을 벗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팔로 저를 감싸고 열정적으로 키스했습니다. 우리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엌에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해, 김현수. 항상 사랑했어. 잊지 마. 그녀가 나중에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수연아. 제가 여전히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대로 영원히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좋아요.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녀가 웃었고 저는 그녀에게 다시 깊게 키스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저는 걱정스럽게 뒤로 물러났습니다. 방금 피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걱정 마. 피임약 먹고 있어.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저를 위해 피임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임신하고 있어. 너와 아이를 갖고 싶어. 그 약속을 지킬게. 제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철수 형이 돌아오기 전에 청소해야 해. 그녀가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고기를 준비해야 해. 먼저 샤워하는 게 어때? 알았어. 바로 올라갈게. 고기는 뭐 하려고? 제가 물었습니다. 일요일에 바비큐 할 거야. 날씨가 좋으면. 사슴 고기 좋아해? 그녀가 씩 웃었습니다. 응, 하지만 몇 년 동안 못 먹었어.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철수 형의 59경 머스킷으로 직접 쏴서 현장에서 바로 손질했어.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자네. 감동했어. 제가 웃었습니다. 저는 철수의 머스킷이 적어도 125cm는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장전했어?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백알의 흑색 화약과 함께 천으로 감싼 둥근 총알이야. 심지어 총알도 직접 만들었어. 그녀가 윙크하며 말했습니다. 와, 낚시도 좋아해? 제가 정말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낚시를 정말 좋아해. 미끼도 직접 끼우고 생선도 직접 손질해. 그녀가 자신의 기술에 대해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못하는 게 뭐야? 제가 비꼬는 투로 물었습니다. 철수형 트럭의 변속기는 수리하지 않았지만 엔진 수리는 도와줬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나는 확실히 사랑에 빠졌어. 제가 말하고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시 키스하고 말했습니다. 빨리 샤워해.
나중에 올라갈게. 저는 위층으로 올라가 샤워실로 뛰어들었습니다. 몇 분 후 수연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늘 밤 침대에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그녀가 놀렸습니다. 그나저나 이제부터 나랑 같이 잘 거야. 내 침대가 내 침대보다 크니까 철수 형이 신경 쓰지 않을까? 제가 불확실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 둘 다 어른이잖아. 그녀가 윙크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 우리는 옷을 입고 아래층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야 해.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무선 전화기를 가리키며 적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고 그것이 장거리 전화라는 것을 거의 잊을 뻔했습니다. 은정 씨는 2번의 신호음 후에 대답했습니다. 이은정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은정 씨, 저 김현수입니다. 제 상황을 업데이트하려고 전화했습니다. 현수 씨, 장거리 전화라서 걱정돼요. 어디 계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오랜 가족 친구와 함께 있고 안전을 위해 휴대폰을 꺼두었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연방수사국이 당신 아내가 일하는 회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한 이 지역 최고의 이혼 변호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게 괜찮기를 바랍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내일 당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 누군가 도울 수 있다면 그녀예요.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제가 말하고 정보를 적었습니다. 은정 씨는 세부 사항을 제공하고 우리가 전화를 끊기 전에 재판에 대해 업데이트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었을 때 철수가 돌아왔고 저는 그가 식료품을 집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도왔습니다. 내 부모님께 전화했어. 그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네가 우리와 함께 지낼 거라고 말했어.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사슴 고기를 굽고 현관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 후 우리 모두 함께 청소했습니다. 저와 철수는 수연이 부엌에서 일을 마치는 동안 맥주 몇 캔을 들고 담배를 피우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녀 방에서 잘 거야? 철수가 비웃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수연이 그의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게 영구적인 거야? 철수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혼만 마무리하면 돼요. 그녀를 사랑해? 철수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사랑해요. 제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좋아. 마침내 정신을 차렸구나. 그가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연은 다 컸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 단지 그녀가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야. 나는 결코 그녀를 상처 주지 않을 거야. 제가 약속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기쁘네.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해. 철수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고 우리는 꼭 껴안았습니다. 밤새도록 나를 깨우지만 마. 철수가 웃었습니다. 제가 킥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그날 밤 수연과 제가 사랑을 나눈 후 저는 그녀를 꼭 껴안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불만족스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그녀가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미래. 제가 말했습니다. 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응.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뭘 원해? 5년이나 10년 후에 어디에 있을 것 같아?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경력을 쌓는 사람이 아니야. 그녀가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남편과 가족만 있으면 돼. 그게 나에게는 충분해. 내 수업은? 제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주로 철수 형을 위한 거야. 그가 사업에 도움이 필요해.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뭘 원해? 나도 마찬가지야. 제가 말했습니다. 그냥 충실한 아내와 가족만 원해.
수진과 함께 그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잘 안 됐어. 그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일은? 나는 그 일을 사랑해.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몇 주 동안 멀리 가야 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녀가 웃었습니다. 오빠가 용접공이라는 거 기억나?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 네가 나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한 나는 괜찮아. 저는 그녀를 보았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습니다. 더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수진아. 나도 그래.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이걸 이겨낼 거야. 우리는 한 팀이야.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그녀가 따뜻하게 덧붙였습니다. 사랑해. 제가 말하고 그녀에게 키스했습니다. 더 사랑해. 그녀가 속삭이고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전히 사랑받는 느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아침 식사를 만든 후 일찍 일어났고 일하러 가기 전에 저에게 키스하고 근무 후에 수업이 있다고 상기시켰습니다. 9시 30분에 집에 올게. 너희들끼리 잘 지내. 그녀가 말하고 씩 웃었습니다.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제가 감동받아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철수가 내려와 농담했습니다. 나한테는 키스 안 해줘. 수연이 웃으며 그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고 말했습니다. 말썽 피우지 마.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시계를 힐끗 보았습니다. 그 이혼 변호사에게 전화해야 해. 철수는 전화기를 가리켰고 그래서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최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친절한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소개하고 최 변호사가 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곧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 변호사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쪽은 김현수입니다. 이은정 씨가 당신 번호를 주었습니다. 아, 네. 당신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직접 만나는 것을 더 선호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대부분의 일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녀가 지시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위자료는 원하지 않고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싶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내의 법적 문제가 당신 사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나요? 아니요, 임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은주 씨와 민수를 고소하고 싶으세요? 저는 가족 소외보다는 정신적 고통으로 고소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정적인 것이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녀가 조언했습니다.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이메일 있으세요? 저는 제 정보를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서명할 계약서와 체크리스트를 포함한 서류를 보내드릴게요. 보증금도 지불해야 합니다.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동의했습니다. 훌륭해요. 모든 것이 준비되면 서류를 보내드릴게요. 질문 있나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질문 없습니다. 그녀의 조수가 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해 제 신용카드 정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이메일을 확인했고 최 변호사로부터 2개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냈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다시 받았고 온라인 뱅킹으로 재정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저는 새 계좌를 개설하고 우리 저축의 절반을 그곳으로 옮기고 체크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저는 모든 빚을 갚고 수진의 카드를 취소했지만 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해 제 카드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른 오후까지 저는 모든 것을 마쳤습니다. 철수는 저를 그가 한 지역 농부를 위해 트레일러를 수리하고 있는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를 도왔고 바쁘게 지내는 것이 꽤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 3시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철수가 전화를 받고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네, 변호사야. 그가 말했습니다. 이쪽은 현수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현수 씨, 이은정입니다. 나쁜 소식이야. 판사가 최소 보석금을 책정하고 그들을 풀어줬어. 은정 씨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제가 배가 뭉치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아마 돈을 받았겠죠. 보호 명령은 발부되었지만 종이 위에만 있을 뿐이야. 당분간은 그대로 있어. 연방 경찰이 그들을 감시하고 있지만 내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어.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훌륭하네.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그냥 그대로 있어. 내가 여기서 모든 것을 처리할게.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해.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제가 불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그들을 풀어줬어. 젠장. 부모님께 전화해야겠네. 철수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동의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번째 신호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현수예요. 제가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니? 그가 분명히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하지만 판사가 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을 풀어줬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조심하세요. 그들이 저를 찾으러 올지도 몰라요. 제가 경고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야. 아직 박씨 댁에 있니? 그가 물었습니다. 가세르데 개인데. 저는 그가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아마 그와 함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는 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니요. 남쪽으로 80km 정도 떨어진 모텔에 있어요.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알았어. 네가 안전하다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여기서 떠날 거야. 동쪽으로. 제가 계속해서 속임수를 쓰며 덧붙였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 그가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제가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며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샤워 중이야.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뒤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이는 제 의심을 더했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사랑할게. 그가 말하고 우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즉시 은정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제 부모님 댁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불안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연방 요원들을 보낼게요. 그대로 있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철수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으러 제 부모님 댁에 있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믿을 거라고 생각해? 철수가 물었습니다. 그러기를 바라. 적어도 잠시 동안은 다른 곳으로 숨어야 할지도 모르겠어. 제가 왔다 갔다 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너는 여기 있어. 내가 정리하고 경찰서장과 얘기할게. 어디 가지 마. 철수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수진과 그녀의 친구들이 진실을 알아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시내로 떠난 지 몇 시간 후 은정 씨가 다시 전화를 걸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현수야, 내 말이 맞았어. 수진, 은주 씨. 그리고 몇몇 깡패들이 내 부모님 댁에 갔어. 재판 후 부모님 댁에서 그들은 그들을 묶었지만 내 부모님은 내 위치를 밝히지 않았어. 우리는 수배령을 내렸고 그들 중 한 명이 체포되었지만 그는 자백하지 않았어.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 제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아니, 하지만 그들은 내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 그녀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봐, 내 아버지와 얘기해봐.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안도했습니다. 현수야,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우리는 괜찮아. 수진과 그녀의 패거리가 내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심장이 두근거리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어. 그가 네가 철수에게 갈 거라고 말했어. 은정 씨에게 알리는 게 좋겠어. 조심할게요. 제가 대답했고 은정 씨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위치를 알려주고 수진이 저를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알아. 은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대로 있어. 빨리 사람들을 보낼게. 저는 전화를 끊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가게를 나서자마자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 우리보다 똑똑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가 무기를 들고 비웃었습니다. 그의 뒤에 은주 씨와 수진은 SUV 옆에 서 있었고 표정은 자만심에 차 있었습니다. 민수는 저에게 무기를 흔들었습니다. 차에 타. 저는 차에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진은 제 옆에 미끄러져 앉았고 비웃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좋게 끝나지는 않을 거야. 제가 경고했습니다. 괜찮아. 이미 너무 늦었어.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개울 바닥으로 데려갔고 민수는 저에게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깡패가 제 손을 등 뒤로 묶고 저를 무릎 꿇게 했습니다. 민수는 긴 칼을 꺼내 제 위에 섰습니다. 화해하자. 그가 칼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갑자기 소총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수는 죽어서 쓰러졌고 그의 이마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또 다른 총알이 저를 잡고 있던 깡패를 맞췄습니다. 은주 씨는 민수의 무기를 뺏으려고 했지만 세 번째 총알이 그녀의 어깨를 맞췄습니다. 수지는 민수의 시체 뒤에 움츠러들었습니다. 저는 ATV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연이 왔고 그녀의 금발 머리와 손에 든 소총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저를 풀어주고 수진에게 다가가 총의 개머리판으로 그녀를 때렸습니다. 다시는 내 남자에게 손대지 마. 그렇지 않으면 내 머리를 날려버릴 거야. 수연이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피를 흘리며 떨면서 두려움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그러다 다시 총을 수진의 무릎에 세게 내려쳤고 수진은 뼈가 부러지면서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수연이 침착하게 ATV에서 신호탄을 꺼내 하늘을 향해 쏘아 당국에 신호를 보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커지면서 수평선에 깜빡이는 불빛이 나타나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수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물었습니다. 괜찮아, 자기야? 이제 괜찮아. 제가 여전히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연아, 네가 내 목숨을 구했어. 절대 갚을 수 없을 거야. 믿어줘.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갚으면 돼. 곧 그 지역은 경찰차로 가득 찼습니다. 철수가 트럭을 몰고 와서 우리를 확인하기 위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철수가 얼굴에 걱정을 가득 담고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수연 덕분에 내 목숨을 구했어. 제가 깊은 감사함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서장과 그의 부하들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통의 비명을 지르고 있는 은주 씨를 위해 구급차를 불렀고 민수의 시체를 위해 법외관을 불렀습니다. 수지는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갔지만 저에게 증오에 찬 시선을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와 형준을 제거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그녀를 돌보는 동안 은주 씨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경찰서장은 침착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철수의 재산이고 성곽 방어 원칙에 따라 수연 양은 김현수 씨의 목숨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가 당신도 죽이지 않은 것은 운이 좋은 겁니다. 그동안 경찰관들은 수진과 은주 씨를 별도의 경찰차에 태웠습니다. 경찰서장은 저에게 두 사람 모두 재산 처분 공모와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집한 증거와 그녀의 증언으로 이것은 봉인된 사건입니다. 경찰이 증거를 수집하고 시체를 가져간 후 수연과 저는 ATV에 올라 집으로 향했고 철수는 그의 트럭으로 뒤따랐습니다. 저는 안도했지만 우리가 주차할 때 조용했습니다. 저는 수연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수업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녀가 씩 웃었습니다. 철수 형이 맥도날드에 와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줬어.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와서 타이어 자국을 따라 너에게 갔어. 사슴 사냥터에 들어가서. 알잖아. 내가 내 목숨을 구했어, 수연아. 제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빚진 거 없어. 내가 살아있고, 그게 내가 신경 쓰는 전부야. 그녀가 말하고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저는 은정 씨에게 전화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안전하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잡았어. 은정 씨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 갱단은 비참하게 무너질 거야. 그러기를 바라.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부모님께 전화했고, 그들도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저는 계속해서 수연에게 제 목숨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은주 씨는 결국 회복했고, 그녀와 수지는 재산 처분 공모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저에 대한 폭행과 불법 감금을 포함한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다시는 자유로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이혼을 마무리했고, 수진의 유죄 판결 덕분에 그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또한 은주 씨와 민수의 유산으로부터 상당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돈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물론 최 변호사도 몫을 챙겼지만 저는 제 몫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회사는 파트너들이 공갈을 포함한 연방 혐의에 직면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으로 합의했습니다. 결말은 의심스럽고 의문스러웠습니다.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고 파트너들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약 6개월 안에 일어났고 수연과 저는 수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당한 돈을 남겼습니다. 저는 예쁜 반지를 사고 한쪽 무릎을 꿇고 제대로 청혼했습니다. 그녀는 기뻐하며 저에게 온몸에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한 달 후 우리는 결혼했고 라스베이거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돌아왔을 때 우리는 앉아서 DNS 용접 및 맞춤 제작을 설립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이야? 그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제가 말했습니다. 수연은 스프레드시트를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은 그녀가 열심히 작업한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꼼꼼하게 검토한 후 저는 승인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제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오, 거의 잊을 뻔했네. 제가 덧붙이며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남쪽에 있는 땅 알지? 응, 무슨 일이야? 그녀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새 이동식 주택 봤어? 제가 씩 웃으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가 팔았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나와 내 부모님의 결혼 선물이야. 땅과 집은 이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아버지와 나는 내 아파트에서 모든 물건을 옮겼어. 수진의 사진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수연은 망연자실해 보였습니다. 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맞춤형 주택을 지을 여유가 있었지만 이 2층짜리 이동식 주택도 꽤 멋지고 튼튼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관대한 선물을 거절할 수 없었고 특히 그것이 1억 5천만 원 이상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고맙다고 말해, 친구야. 제가 말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짓고 저와 악수한 후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우리가 거기 사는 거 괜찮아? 수연이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혼자 있는 거 싫어. 괜찮을 거야. 제가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마침내 밤새도록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지 않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거야. 우리는 함께 웃고 축하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멋진 선물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과 저는 새 집의 안방을 개시했습니다. 서로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저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물론 돈은 많은 친구들을 데려왔고 그들 중 일부는 교도소와 밀접한 관계를,